뉴스파이터가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어제 새벽 미국에서 향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최근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지만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더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인은요, 폐질환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병명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의료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폐섬유화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증세인가요? 네, 폐섬유화증은요, 폐가 섬유화되면서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43%, 10년 생존율이 15%밖에 안 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그룹 측은 구체적인 병명, 이 사망 원인의 병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 얘기들을 추정해보면 폐섬유화증.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폐잖아요. 근데 그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세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최근 5년간인가요?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일가족들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들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절 나무어 주십시오. 저희 잘못입니다.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여러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딸과 아내분을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신경이 어떠세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김호인 변호사님, 언론에서는 그런 이 궁금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폐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 공개를 안 했을까? 이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초에 조양호 회장이 LA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의 사업장 방문과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지 특별히 질병 치료를 위해 간다고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그 당시 조양호 일가족이 뭐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질병을 핑계로 뭐 외국으로 간다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숨겨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또 우려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그동안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한 것도 그렇게 보면 폐질환 탓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 작년 말에 검찰에서 원래 이 수사 중에 있으면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이 조양호 회장이 미국을 나가는 걸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랬죠, 수사 중인 사람인데 어떻게 출국할 수 있게 놔뒀나 그랬는데 그 오해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조양호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아마 조양호 회장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어떤 지병이 어느 정도 진행 상태에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이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좀 유연하게 좀 조절을 한 것 같고요. 출국 금지도 해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진그룹 하면요, 땅콩 갑질, 또 물컵 갑질, 밀수 의혹. 정말 가족사에 무너진 어떤 비운의 경영자라 해도 이 조양호 회장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한때는 미스터 대한항공으로도 불렸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내 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도 혹시 김동철 교수님 뭔가 이 병세 악화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언론들은 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들이 사실은 반대표를 행사를 네. 하면서 대표이사직 연임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이 주총 결과가 나온 직후에 사실 스트레스가 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 이후에 병세가 조금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12월 그 미국 LA에서 이제 폐질환 관련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던 중 이제 요양하던 중 네. 근데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사망을 하셨는데 네. 아마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일단은 폐질환과 관련된 사망으로는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한진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후계 구도에 또 이 어쨌든 그룹은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양호 회장에게는 3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들입니다. 첫째는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었고요. 지금 조원태 사장이 지금 물어야 될 상속세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게 또 언론 보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은 누가 할 것인가, 네. 차기 경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조원태 사장 얘기가 나오냐면 네.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조원태 사장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네. 사실상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는 소위 땅콩 회항, 또 물컵 값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경영에서 물러나 있단 그러네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을 지금 차기로 할 사람은 조원태 사장이 곧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속세가 왜 나오느냐. 네. 이 조원태 사장이 이 경영을 그대로 물려받는데 난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상속세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망을 했죠. 이 조 회장 같은 경우에 한진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17.84%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500억 정도. 근데 이것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이상을 넘어가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0%까지 상속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의 진짜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쉽게 만약에 딱 절반으로 따져보면 한 1,7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속세를 그럼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조원태 사장 등 3남매가 갖고 있는 지분이 네.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분을 원래 일반적으로는 지분을 팔아가지고 상속세를 내는데 이 지분을 팔면 일단 첫 번째로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지분을 팔면 최대 주주 지위를 잃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것을 2%를 팔면 지금 KCGI랑 그리고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지분을 밑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진단 그러네요.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네. 갖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담보대출을 받고 그리고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자금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조양호 회장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974년에 대한항공 입사해가지고요. 한 45년간 정말 국내 하늘길을 개척해 왔다는 게 뭐 재계의 대부분의 평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경영 말년에는 이 가족사로 얼룩지면서 비운의 경영자다 이런 또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어떤 그 공로로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기도 했어요. 사실 영역이 점철된 어떤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조양호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조양호 회장이 재판을 앞둔 횡령 배임 혐의 재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네. 아마 그 해당 재판부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아직도 있다면 수사가 네. 진행되고 있다면 결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 뭐 이제 이명희 씨를 비롯해서 삼남매 같은 네. 경우는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재판도 지속되잖아요. 네. 그건 아마 이제 다만 그 연기는 좀 되겠지만 여전히 아마 그 수사나 재판은 네.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김호인 변호사님 사실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을 포함해서 삼남매도 지금 각종 혐의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운전기사, 가정부 직원 등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가 있고요. 아하.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그리고 네. 또 밀수입 혐의가 있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같은 혐의로 밀수입과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는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물컵 갑질 의혹이 있었는데 일단 네. 무혐의 처분이 됐죠. 그리고 네. 당장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명희 씨와 이 조현아 씨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아하. 지금 그 조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연기 신청을 그러겠네요. 해놓은 상태고요. 아하. 아마 미국에서 시신을 운구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기간 이제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양호 회장의 운구는 국내로 옮겨오기까지가 한 짧게는 4일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한진그룹, 특히 또 대한항공의 지금 뭐 내부 분위기는 침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추모 글들이 있는데요. 유독 또 주목을 받는 글이 있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땅콩 회항의 피해자였죠. 박창진 지부장이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요. 그 사진과 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창진 씨가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그 사진에 RIP라고 써져 있는데 네. 영어로 Rest in Peace,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까지 남겼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박창진 씨가 저 글을 올릴 때 참 여러 가지 생각 들었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사실은 개인으로서의 죽음, 개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사실은 애도하고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감을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네요. 뭐 어쨌든 경영 인생 말년에는 참 비운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